이른 새벽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날씨는 을씨년스러웠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노인의 몸이 떨렸다. 거리에는 아직도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가 도로 위를 스치듯 지나갔다. 70대 후반의 노인 이종수 씨는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몰아쉬었다. 어제부터 계속되던 가슴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밤사이 두세 번 깨어났지만 그럴 때마다 손으로 가슴을 문지르며 괜찮아지겠지라고 되뇌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평소 같았으면 작은 개인 병원에서 해결하려 했겠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 왼쪽 가슴이 찌르는 듯 아팠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뭔가 가슴 안쪽에서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이러다 정말 큰일이 나는 건 아닐까.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아프면 병원 가도 소용없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그는 오래된 회색 패딩을 걸쳐 입고 천천히 병원으로 향했다. 이종수 씨는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서 살아왔다. 그는 40년 전만 해도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아내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도 모두 각자의 삶을 꾸려 나간 후 그는 혼자가 되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제는 노인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었다. 병원은 웬만하면 가고 싶지 않았고 가더라도 최대한 간단한 진료만 받고 나왔다. 젊은 시절에는 건강하다는 것이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병원에서 환자로 취급받는 것이 왠지 모르게 불편했다. 그가 병원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푸른빛의 로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였고 천장은 높았다. 한눈에 보아도 이곳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병원 같았다. 병원의 벽에는 최신 의료기술로 최고의 치료를 제공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각종 인증서와 수상 기록들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한 병원의 모습이 오히려 이종수 씨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로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 보호자들과 함께 온 환자들, 휠체어에 탄 노인들까지. 하지만 그들 중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는 접수 창구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창구에는 젊은 직원들이 빠르게 서류를 정리하며 환자들을 응대하고 있었다. 다음 분, 주민등록증 주세요.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접수를 진행했지만 정작 그들의 눈에는 이종수 씨가 보이지 않는 듯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직원은 별 관심 없이 다른 환자의 접수를 계속했다. 이종수 씨는 다시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기 가슴이 너무 아파서요. 진료를 좀 받고 싶은데. 그때서야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직원의 눈빛에는 다소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이종수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오래된 패딩 점퍼, 닳아버린 운동화,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노인. 마치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본 것처럼 직원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증상이 뭐라고 하셨죠? 가슴이 너무 아프고 어제부터 숨쉬기가 힘들어요. 직원은 한숨을 쉬며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무심한 말투로 대답했다. 가슴 통증이요? 그런 경우엔 근처 동네 병원을 먼저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응급실은 심각한 환자가 우선이라서요. 이종수 씨는 순간 당황했다. 그는 분명히 위급한 증상을 느끼고 있었지만 병원에서는 자신을 받아주려 하지 않았다. 정말 많이 아픈데 진료를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나 직원은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 응급실 대기자가 많아서 이런 증상은 보통 개인 병원에서
먼저 확인하고 오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심각한 응급 환자가 많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종수 씨는 무언가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의자에 잠시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직원의 태도는 여전히 냉담했다. 그때 옆을 지나가던 간호사 2명이 그를 힐끗 쳐다보며 작게 속삭였다. 저 할아버지 보호자도 없이 혼자 왔나 봐. 요즘 노인들이 응급실 와서 자리만 차지한다니까? 진짜 응급 환자도 많은데 말이야. 그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이종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젊었을 때 이 도시에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초라한 노인이 되어버렸다. 나는 정말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걸까? 그는 가만히 의자에 앉아 병원의 내부를 둘러보았다. 의료진들은 바쁘게 돌아다녔고 환자들은 보호자들과 함께 대기하며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혼자 앉아있는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병원의 벽에 붙은 환자는 우리의 가족입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그는 가족이 아니라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가슴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다시 한번 접수 창구에 가서 부탁을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 고민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갑자기 한쪽 눈앞이 흐려졌다. 마치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손끝이 저려왔다.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이러다 정말 죽는 건 아닐까?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앞으로 숙이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누군가는 힐끗 그를 쳐다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고 간호사들도 바쁘게 오가며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몇 초 뒤 그는 결국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환자가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병원의 분위기가 일순간에 바뀌었다. 응급실 직원들이 급히 달려왔고 간호사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혈압 체크해. 응급팀 호출해. 산소 포화도 측정하세요. 이분 지금 상태 안 좋아요. 이제야 모두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병원의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병원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는데.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차가운 병원 바닥에 쓰러진 이종수 씨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느낄 수 있었다. 어딘가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환자가 쓰러졌습니다. 응급처치 준비하세요. 누군가 그의 팔을 잡고 맥박을 확인하는 느낌이 들었고 산소 마스크가 얼굴에 덮였다. 가슴이 여전히 쪼여오는 듯한 통증이 있었지만 손발이 저리면서 점점 감각이 사라져 갔다. 바닥에 있던 그를 들것으로 옮기는 느낌이 났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꿈인 것 같았다. 머릿속이 점점 멍해졌고 아무런 힘도 주지 못했다. 여기서 끝인가? 눈을 감는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이종수 씨는 아내와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웠다. 힘든 시절이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다. 손에 기름때가 묻고 허리가 휠 정도로 일했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때는 건강했다. 병원이란 곳은 남의 일이었고 몸이 아프면 그저 한숨 돌리며 지나가곤 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졌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함께 걸었던 길도, 함께 식사했던 식당도, 함께 다녔던 시장도 더 이상 같은 느낌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70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그가 알고 있던 자신이 아니었다. 피부는 늘어지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으며 걸음도 예전처럼 경쾌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그는 병원에서
가장 초라한 환자가 되어 있었다. 의료진이 그를 들것에 실어 응급실 침대로 옮기고 있었다. 눈을 뜨려 해도 쉽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혈압이 낮아요. 빨리 의사 선생님 호출하세요. 이종수 씨는 희미한 정신 속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다. 심전도 모니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바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그는 겨우 눈을 떴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다. 아직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자신이 병원 침대에 눕혀졌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차가운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다. 진료실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의사였다. 그의 가운에는 강민호 순환기내과 전문의라는 명찰이 붙어 있었다. 그는 컴퓨터 모니터를 쳐다보며 차트만 확인했다. 이름이 이종수 씨?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덤덤했다. 나이가 78세. 주 증상이 가슴 통증과 어지러움, 그리고 기절. 강민호 의사는 모니터를 쳐다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어제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럼 왜 미리 병원에 안 오셨죠? 이종수 씨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다. 강민호 의사는 이마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대답했다. 그런 증상은 보통 위염이나 소화불량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혈압도 낮긴 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간단한 검사만 하고 약 처방해 드릴게요. 그는 한 번도 환자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기계적으로 정보를 입력할 뿐이었다. 간호사가 와서 혈압을 재고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정작 이종수 씨가 느끼는 고통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가 힘겹게 말했지만 의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응급실이 바빠서요. 당장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 빠르게 진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가볍게 웃으며 한마디 덧붙였다. 아버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노인분들은 가끔 이런 증상으로 오시거든요. 하지만 이종수 씨는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가슴이 점점 더 쪼여오는 느낌이었고 팔과 어깨까지 통증이 퍼지는 것 같았다. 몇 분 후 의사는 빠르게 청진기로 그의 가슴을 들어보았다. 크게 이상은 없네요. 혹시 가족분 계세요? 이종수 씨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혼자 살아서. 강민호 의사는 별다른 반응 없이 말했다. 그렇군요. 그러면 더 조심하셔야겠어요. 일단 위산 역류 가능성도 있으니까 제산제 처방해 드릴게요. 그의 말은 너무 단순하고 기계적이었다. 마치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보면서 이미 익숙해진 패턴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이종수 씨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가슴이 더욱 강하게 조여왔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는 힘겹게 손을 뻗어 간호사의 소매를 잡았다. 저 너무 힘듭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러나 간호사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으실 거예요. 그냥 긴장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종수 씨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심전도 모니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맥박이 불규칙해요. 그제야 강민호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급하게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이건 심근경색이다. 빨리 응급팀 불러. 그러나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다. 이종수 씨는 마지막으로 형광등 불빛을 바라보았다. 내가 그냥 환자로 대접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의 머릿속에는 젊은 시절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저 불필요한 존재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그리고 의식이 천천히 사라져갔다. 이 병원이 이렇게 변했을 줄이야.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생각이었다. 이 순간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히게 된다. VIP 병실 준비하라고? 대체 무슨 일인데?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 병원의 원장이었다. 박성준 병원장. 그는 평소 환자보다는 병원의 운영과 행정 업무에 집중하는 인물이었고, 직접 응급실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누군가 응급팀을 호출하면서 VIP 환자가 쓰러졌다는 말이 돌았고, 이에 박성준 병원장은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하얀 병실 안에는 긴장된 공기가 가득했다. 모니터에서는 일정한 박동 소리가 들려왔고, 산소 마스크를 쓴 이종수 씨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병원장은 한숨을 내쉬며 병실 안을 바라보았다.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를 치료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자신이 존경하던 사람이, 이 병원의 은인이 응급실에서 차갑게 방치되고 차별적인 태도로 진료를 받았다. 박성준 병원장은 다시 한번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여전히 위독한 상태였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의료진들에게 향했다. 강민호 의사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간호사들 역시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분이 우리 병원의 설립을 도운 분이라는 걸 정말 몰랐나? 병원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안에 담긴 감정은 무거웠다. 강민호는 입을 열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있었다. 강민호는 손을 꼭 쥐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 노인을 평범한 노인 환자로만 여겼다. 노인들은 원래 이런 증상으로 응급실에 많이 오신다. 어차피 심각한 병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응급실이 바쁘니까 가능하면 빨리 보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기계적으로 진료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깨달았다. 이런 태도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었다. 그는 병원장을 마주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몇 시간 전의 상황이 떠올랐다. 노인의 기침 소리, 힘겹게 숨을 쉬던 모습, 간절하게 손을 내밀던 순간, 그리고 그가 무시했던 모든 신호들. 강민호는 그저 작게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제야 간호사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다. 우리도 너무 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박성준 병원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는 병원이 처음 개원하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30년 전 그는 젊은 의사였다. 그는 환자를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병원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 우리는 너무 바빴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잊었지. 그는 스스로에게도 말하는 것 같았다. 이 병원은 처음 설립될 때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는 곳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효율과 시간, 그리고 수익을 먼저 따지는 곳이 되어버렸다. 이종수 씨는 그 점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었다. 병원장은 천천히 의료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도 이제 깨달았겠지.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제 변해야 한다. 그날 박성준 병원장은 즉각적인 개혁을 선언했다. 이제 병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환자를 위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민호 의사는 병원 로비를 천천히 걸었다. 며칠 전까지 그는 이곳을 걸으며 단 한 번도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 바쁜 일정, 쉴 새 없이 이어지는 환자들의 진료, 서류 업무, 학회 준비, 그에게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마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공장 같았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그날 한 노인의 차가운 병실에서 그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았다. 내가 그 노인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대했지? 기억이 또렷했다.
그는 노인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고 컴퓨터 모니터만 바라보며 기계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언제부터 아프셨습니까? 가슴 통증이 있다고요? 위산 역류일 수도 있어요. 노인분들은 이런 증상 자주 나타납니다. 그의 말투는 마치 이 정도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셨냐고 비꼬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리고 노인은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저는 정말 힘들어요. 제 말을 들어주세요.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다. 그는 응급실이 바쁘다는 이유로 이건 심각한 병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편견으로 노인을 환자가 아니라 단순한 수많은 환자 중 한 명으로 취급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노인은 진료실에서 쫓겨나듯 나왔고 결국 로비에서 쓰러졌다. 그때서야 의료진이 다급히 달려왔고 노인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병원장이 노인의 정체를 밝히며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다. 이분이 우리 병원의 설립자이신 박 회장님의 절친한 친구이자 병원의 첫 번째 후원자입니다. 강민호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병원 전체가 숨죽였고 의료진들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한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했다는 사실을. 그러나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대했던 환자가 이분뿐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노인을 대했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떠올렸다. 그날 노인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었다.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러나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답했다. 긴장하셔서 그래요. 천천히 심호흡해 보세요. 그때 노인이 다시 말했다. 가슴이 점점 더 조여오는 느낌이에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며 말했다. 노인분들은 원래 그런 증상을 자주 느끼세요. 혈압도 낮긴 하지만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 말을 했을 때 그는 노인의 손을 보지 못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노인의 눈을 보지 못했다. 그 눈에는 절박함과 불안함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노인의 몸짓을 보지 못했다. 노인은 의자에서 힘겹게 몸을 세우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걸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노인은 진료실 나오다 쓰러졌다. 강민호는 눈을 감았다. 내가 그분을 좀 더 신경 썼더라면, 내가 그분을 한 번이라도 똑바로 쳐다봤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후회는 너무 늦었다. 병원 로비에는 밝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몇 달 전과는 달리 이곳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예전 같았으면 접수 창구에서 차가운 표정의 직원들이 환자들을 기계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새롭게 바뀐 병원의 첫 변화는 환자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었다. 환자들이 접수 창구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접수 직원들이 먼저 환자의 상태를 물어보고 필요하면 간호사를 부르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보호자 없이 온 환자들에게는 우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었다. 의사들은 더 이상 환자들을 빨리 진료하고 돌려보내야 할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병원장은 정기적으로 의료진 교육을 진행하며 환자는 우리의 가족이다 라는 가치를 강조했다. 간호사들도 더 이상 바쁘다는 이유로 환자들을 지나치지 않았다. 이 모든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병원 전체가 큰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진들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이었다. 한적한 VIP 병실. 그곳에서는 한 노인이 창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종수 씨. 그는 한 손에 따뜻한 차를 들고 천천히 병원 안을 바라보았다. 그가 처음 이 병원에 발을 들였을 때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날 그는 차가운 응급실에서 외면당했고 단순한 늙은 환자로 취급받았다. 그러나 이제 병원은 달라졌다. 환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이 병원이
내건 새로운 슬로건이었다. 그는 잠시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차가운 바닥에서 쓰러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VIP 병실에 누워 있었다. 이 병원이 변한 건 내가 VIP라서가 아니야. 이곳의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야.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흰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이종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는 바로 강민호 의사였다. 과거 이종수 씨가 응급실에서 차갑게 외면당했을 때 그를 진료했던 바로 그 의사. 그날 이후 강민호는 병원에서 가장 많이 변한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환자들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철저히 반성했고 스스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병실로 걸어 들어와 이종수 씨 앞에 섰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다. 이종수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이미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강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날 선생님을 처음 뵈었을 때 저는 너무 무심했습니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고 숫자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종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용서의 미소가 있었다. 이후 병원은 더 많은 변화를 시작했다. 이제 이 병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었다. 환자들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병원. 그것이 이곳의 새로운 정체성이었다. 몇 개월 후 봄이 찾아왔다. 병원 정원에는 환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곳에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종수 씨. 그는 따뜻한 바람을 맞으며 병원 정문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새로운 문구가 적혀 있었다. 우리 병원은 모든 환자를 가족처럼 맞이합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의 오랜 친구였던 병원 설립자는 이 병원을 만들며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은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이제 이 병원은 다시 초심을 찾고 있었다. 그가 바라던 모습이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또 오셨네요? 그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강민호 의사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표정이 없었다. 그 대신 진짜 의사의 모습이 있었다. 강민호는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병원이 많이 변했죠? 이종수 씨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진짜 병원이 된 것 같구나. 진짜 의사란 무엇인가? 강민호는 가끔 스스로에게 묻는다. 과거에 그는 진짜 의사란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진짜 의사는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다. 환자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이다. 환자의 인생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배운 또 하나의 진실. 병원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태도에서 나온다. 이제 그는 진짜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것이 이종수 씨가 그에게 가르쳐 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햇살이 병원 정원을 가득 비추고 있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한 사람은 노인이었고 한 사람은 젊은 의사였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는 이제 따뜻한 병원이 있었다.